자, 이번 영상은 수급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당일 매매를 할 때 종목을 고르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로 제가 원래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과 두 번째가 당일 거래 대금이 붙는 것, 세 번째가 수급이 붙는 종목입니다. 세 가지 다 기본적인 거래량과 추세가 좋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으며 제가 최근부터 수급주에 집중하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 보시면 고점에서 탄력을 잃고 하락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 목요일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서 여기서 외국인 기관의 계속적인 매도와 함께 하락폭을 더 키워 나가면서 마감을 한다면 이게 반등에 실패하는 것이라서 그 다음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며 혹시나 오후장에 오늘 하락폭 전부 다 채우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던가 황금선은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림이 아니라면 이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수급주는 정말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현재 시장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계단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며 제대로 된 반등이 이런 수직으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매도와 함께 이런 시장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도 시작할 때 전부 징조가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최저지수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양매도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싸게 사야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걸 유지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 자체가 매매를 자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수급주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다면 단순히 말해서 수급주란 기관이랑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은 뭐 당일 들어올 때 힘을 충분히 줄 수 있긴 하지만 그 다음날에 바로 뒤통수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 수급은 무조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뭐 바로 단타 치고 나갈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강력하게 그 수급 상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저는 기관의 수급을 꾸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차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40만 주 이런 초대형주에서도 크게 샀다가 한 방에 팔고선 도망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수급이 꼬이게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전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외국인이 또 매수하고 기관이 또 매수했다면 기아차는 오늘 그전 고점 가볍게 지켜주면서 10만 5천 원,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수급주가 정말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도 상한가를 보내버릴 만큼 수급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 나오진 않겠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3, 4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일 나올 수도 있으며 또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며 이게 추정치라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만 완벽한 보조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급을 요즘에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런 보조지표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거 싫어서 쓰지를 않고 진짜 매매에 도움되는 보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수급 같은 것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지표 아무리 끄어봤자 수급 안 따라주고 거래량 없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가는 내려갑니다. 힘도 못 쓰고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당장 매매를 하면서 힘을 쓸 수 있는 수급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 보시면 이런 시장에서도 플러스가 찍혀있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계속 떨어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빠진 상태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상태, 괜찮은 상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자, 위에 한 개씩 보시면 수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과 추세입니다. 수급은 좋은데 기관이 뭐 사는 것 같은데 사는 척 하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없고 추세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수급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런 단타 외국인이 작정하고 틀어막고 있다. 이것도 걸림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개씩 체크해 보면은 상위부터 HB 테크놀로지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이미 오전에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 나올 거면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와야 이런 식으로 10%씩 상승하는 종목이며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면 이 종목 특성상 이것도 경험인데 예전에 HB 테크놀로지를 매매해봤거나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지 안다면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이게 수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갈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거래량 없고 분봉을 보더라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간에 매수는 찍혀있지만 지금 한금선 밑에 거래량 3분당 10,000주 수준. 근데 위로 매물대는 40,000주, 100,000주.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나오는데 물량은 많고 추세가 안 좋습니다. 당연히 매매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림에도 지수가 좀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무조건 반등해서 마감하는 게 아닌 이상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수 상품을 잘 투자 안 하는데 곧버스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은 꽤나 위협적입니다. 자, 이어서 본다면 S코넥도 마찬가지. 틀어막고 있으며 추세 좋지 않고 거래량 없습니다. 이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급 들어온다 하더라도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은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키스트 거래량이 200% 증가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늘어나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거래량이 좀 분봉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세는 괜찮고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도 방금 전에 비교를 했던 두 개 종목보다는 추세가 괜찮습니다. 추세가 괜찮고 거래량이 확실하게 추세를 유지해 준다면 순간순간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무조건 매매를 안 하기보다는 좀 더 괜찮은 조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수의 하락이 진정이 되고 다시 주가가 5분선 위에서 꾸준하게 거래가 될 때, 그리고 호가창이 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형성이 될 때, 그 조건에서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호가창은 경험이 필요한데 5분선 회복하고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밑에 적당한 물량 쌓여 있으면서 위에도 너무 가볍게 쌓여 있지 않고 적당히 호가가 채워져 있어야 그걸 뚫어주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거래량 힘도 없이 계속 5분선 아래에서 거래가 된다면 당연히 매매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 거래량 부족, 시가총액 작고 거래량 부족,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막 200~300% 올라왔으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위치의 수급이지만 거래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고 위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종목들이 많지만 코스닥 상위에서는 키스트 말고는 들어갈 종목들이 없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왔거나 그전 캔들이 지독하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거르다 보면 실제로 간추려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경험으로 어떤 종목을 간추려야 되는지 경험으로 극복하신다면 나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뭐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경험으로 이걸 극복하게 된다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매매할 종목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별로 중요하지 않고 코스피가 오늘 중요한 종목이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25%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25%까지 올려버리며 거래량 충족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왔으며 그 전날 비해서 300% 정도, 그리고 추세도 아주 괜찮습니다. 추세가 아주 고점을 유지해주는 괜찮은 상태에서 거래량까지, 그리고 수급도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왔으며 시세가 다 나온 다음에도
좀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자리에서도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너무 안 좋다면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오늘 수급만 봤을 때 공략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공략할 수 있는 것은 키스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거래량이 300% 늘어나서 변동성이 오전 수급 들어올 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조건으로 최근에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꽤나 많이 오른 구간에서 즐기지 못했고, 뭐 쉬었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전 시세 나오고 거래량 줄어든 상태에서 황금선 못 지켜주므로 지금 당장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수급 대장주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 눌림목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저건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것도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니까 장중에 그동안 움직이기 힘들었던 게 8%나 올라갔습니다. 8% 상승 나오면서 다시 신고가를 찍어주는 분위기가 나왔지만 아쉽게 황금선 못 지키고 지수와 함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수급만 봤을 때 여기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키스트,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하나 시스템. 황금선 아래에서 매매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단순히 수급만 봤을 때 거래량이 붙고 활발한 게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그 밑으로 갈수록 거래량 줄어들고 위로 매물대 많고, 내가 사봤자 현대로템 같은 거 기간 수급 찍혀 있어도 내가 여기서 사봤자 거래량도 없는데 이 매물대를 뚫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렇게 3개의 종목을 보면서 호가창이 괜찮아질 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황금선을 회복해 줄 때, 이런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더라도 충분히 하락장에서 매매할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스트랑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반응이 저조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때문에 잠깐 빠진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중에 중간중간에, 지금 당장은 제가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 어느 구간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면서 괜찮게 주가가 버텨준다면 그때 또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황금선 회복하고 다시 고점을 터치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주는 시장이 안 좋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전체 기간의 수급은 매도가 찍히고 있지만 또 특정 종목에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는 것은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관 투자자를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수급이며 주가를 실제로 LG전자나 기아차처럼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오늘 잘 마감해줘야 될 텐데 아무튼 수급주는 매일매일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이 뜨더라도 또 내일 수급은 어떤 종목에서 집중될지 매일매일이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 수급이 찍힌다고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거래량, 추세, 그리고 중요한 자리,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현대차 4억 정도 매수하다가 제대로 당했습니다. 오전에 현대차 이 구간에서 장 초반 고점 뚫어줄 때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서 손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이 났는데 오늘 수급주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때문에 겨우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까지 챙긴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